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로마에서 24시간 살아보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중세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사고 철학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는 편인데요.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로마 시대 사람들의 하루의 일상은 어떠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에서 단숨에 책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 하면 흔히 세계의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며 다스렸던 하나의 제국으로서의 이미지만 연상하기 쉬운데요. 그 엄청난 제국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우리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문제들을 로마인들도 다루어야 했기에요. 책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많은 공감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로마에서 24시간 살아보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책의 시작은요, 로마 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 시절 늦여름 로마 속의 어느 하루로 우리를 안내하는데요. 당시 로마인들은 자정부터 하루를 24시간의 시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은 로마 야간 순찰대원으로서 주로 9시간 내내 서서 밤새 순찰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의 아내는 포름 피스카리움, 즉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운반하는 일을 감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생선을 실은 물통은 한밤중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잡힌 곳으로부터 산채로 물통에 담아져 왔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로마인들은 식탁에서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었죠. 그녀는 첫 손님들이 들어닥치기 전에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늘 일찍 집을 나섰고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 놓고 출근하곤 했죠. 페트로니우스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야간 순찰대로서 밤에 길거리를 지키는 일은 물론이고요. 중요한 임무는 화재 예방 업무였는데요. 로마는 화재 예방을 위해 7개 도시로 구역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기 64년 키르쿠스 막시무스 당시 거대한 타원형 광장이자 로마 최대의 전차 경기장인 인근의 복잡한 골목에서 시작된 화재는요,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6일이 지나서야 불이 꺼졌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로마의 4분의 1 지역이 화재로 타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건물의 지붕이 마른 목재들로 되어 있었고요. 창고용 오두막 그리고 상인들의 가판대 등은요, 석탄 조각이나 실수로 넘어뜨린 등잔만으로도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로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벌금을 화재에 부주의한 가게 주인이나 집주인에게 물렸다고 하고요. 물리적 처벌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야간 순찰 대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거리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넘겨짚고 던져버린 물건들로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거리를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순찰대원까지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위층에서 거리로 쏟아버린 요강 안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로마에서는 화재 위험으로 집에서 빵을 굽지 않았다고 하고요. 빈곤층은 배급받은 밀을 제빵사에게 가져가 약간의 돈을 주고 빵을 구워왔다고 합니다. 밀의 배급량을 빵으로 구우면 한 가구당 빵 2조각이 나왔다고 하고요. 제빵사는 이런 손님이 100여 명에 이르렀기에 미스트라우스의 빵가게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고 하죠. 당시 제빵사가 가입했던 길드는요, 로마의 상인 계급 중에 상당한 인정을 받아 재미있게도 상원에는 제빵사 의원 출신석이 따로 있어서요, 빵값 인상을 황제에게 계속 청원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빵을 부풀리는 효모금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든 빵은 빵을 구워도 납작하고 무거우며 맛이 없어 보였다고 하는데요. 미스트라우스 빵가게가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 온갖 실험을 통해 겨우 알게 된 것은요, 빵 반죽을 치댄 후 한 덩이씩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내버려 둔 데서 자연히 생기는 효모 덕분으로 1시간 내에 거품이 일어나 다음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죠.
올리브유를 많이 넣을수록 빵은 말랑말랑해졌다고 하고요. 로즈메리 향이 나는 소금을 적절히 넣었다고 합니다. 맛있고 알찬 빵을 만들기 위해 제빵사는요, 일하는 동안에는 군대 작전만큼이나 정확하게 진행했다고 하고요. 건성건성 일하는 노예 소년을 혼내가면서 밀가루를 좀 더 가져오라고 창밖에 소리까지 치며 일했다고 하죠.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빵가게 앞에 와서 문 열기를 기다렸다고 하고요. 아벤티노 항구에서 화물을 내리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땀에 쩔은 일꾼들도요, 귀갓길에 빵가게에 들렸다고 합니다. 발레움은 로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목욕탕으로 로마 주민들이 살았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500군데나 있었다고 하네요. 목욕탕에서 쓴 물은 건물 화장실에서 재활용돼서 썼고요. 태폐적인 문화가 넘쳤던 제국의 황제들은요, 이 석기 욕조를 더 크게 확장해 워터파크, 즉 테르메를 만들면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곳에 온갖 종류의 목욕 시설뿐 아니라 놀랍게도 체육관, 도서관, 스낵바까지 갖추어 사교와 사업상 만남의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하루의 마지막 휴식을 위한 완벽한 장소로 꾸며놓았다고 합니다. 9월 어느 날 목욕탕 종업원은요, 2,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손님들이 올 것을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오전 영업이 끝나면 먼저 탕의 물을 다 빼어 청소를 하고요. 지하에서는 탕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노예들이 비지땀을 흘려가며 용광로에 불을 지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냉온탕과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온탕도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틈을 타 손님들의 소지품을 수건 안에 몰래 감춰서 빠져나가는 이들 때문에요, 손님들은 자신의 노예를 데려와 소지품을 지키게 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도 밀도록 시켰다고 하네요. 로마인들은 소변으로 세탁하면 하얀 옷은 더 희어지고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해지며 찌든 때까지 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부인들은 남편의 하얀 토가나 자신의 얇은 잠옷을 소변을 이용해 세탁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제에 쓰이는 암모니아가 소변의 성분이라고 하네요. 소변에 실제 있는 성분은 요소와 상당량의 질소라고 하는데요. 세탁부가 소변에 흙을 섞어 일주일 정도 양동 위에 놔두면 흙 속의 박테리아가 소변에 든 질소를 먹고 암모니아를 생산한다고 하죠. 이 질소 성분 때문에 소변이 비료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의 소변을 모으기 위해 골목길이나 술집 쪽에 항아리를 놓아두었다고 하고요. 다른 노예들은 세탁소 뜰 웅덩이에 물을 빼어 물, 희석한 염료, 그리고 따뜻한 소변을 섞은 액체를 담아 악취가 심해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갈아주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손님들이 맡긴 옷들을 담가두고 누가 어떤 옷을 맡겼는지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고 하고요. 옷이 섞이거나 분실 또는 손상이 되면 세탁소 자비로 보상하거나 수선해 줬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몸의 땀구멍에서 톡 쏘는 냄새가 났다고 하고요. 자주 기침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탁장 환기를 아무리 잘해도 자극적인 세제 성분들로 인해 그들의 폐에 손상을 입혔다고 하죠. 일단 옷감들이 염료를 빨아들이면 건물의 다른 쪽 세탁실로 가져가 욕조에 담는다고 하는데요. 노예들은 욕조에 서서 암모니아가 옷감에 잘 스며들도록 옷감을 밟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황 처리되는 의류는 주로 토가 종류였다고 하는데요. 토가가 유황 우리에서 유황 연기를 쐬는 동안 노예들은 다른 토가를 고슴도치 가죽으로 빗질해주면 원단이 더 두껍고 고급스럽게 보여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손님들은 세탁부에 토가 캔디다를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정치인들이 토가 캔디다에 관심을 더욱 기울였던 것은 공직에 출마한 사람들이 항상 토가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후보자를 뜻하는 영어의 캔디데이트이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등한 사회에서 비위생적인 생활을 짧게 누리다가 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감염과 질병으로의 사망이 많았다고 하고요.
보안이나治安이 허술했다고 하죠. 그래도 로마는 그 당시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던 편이라고 하고요.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인은 언제나 진취적이었고 역동적이었으며 로마의 후손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척하려는 정신이 늘 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로마에서 24시간 살아보기를 리뷰하면서요. 로마인들과 현재를 사는 우리들과의 시간적 거리는 아주 멀지만요. 의식주를 잘 해결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던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아주 적게나마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부부가 각자의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생활을 꾸렸던 가정으로 시작해서요. 빵가게를 최선을 다해 경영하려고 했던 제빵사, 그리고 로마인들의 청결한 생활을 도와주었던 목욕탕들, 그리고 세탁의 방법은 현대와 다르지만 나름 그 당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재료로 로마인들의 세탁물을 맡아 세탁해주던 세탁장들의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항상 하는 생활의 일부와 같다는 사실에 놀라웠고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과거 로마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너무 거창한 제국의 역사로만 딱딱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그들도 역시 우리들의 일상과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이해하고 접근하는 시각으로 역사를 앞으로 바라본다면요.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나름 해보았습니다. 참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라고 여겨지니 꼭 한번 전체를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